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법원이 결정을 하면서 그 수사권 논란은 종식된 것 같아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오늘 관련해서 얘기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 부분 관해서 이제 수사권 논란이 종결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법 2조에 이 고위공직자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가 어디까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고위공직자,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에 해당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직권남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직권남용 수사와 관계해서 이 인지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이제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란죄 그리고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내란죄 자체가 이 직권남용죄에 비해서 훨씬 더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수사한다는 이 내란죄를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 주체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만약이라도 이 주체가 수사 주체가 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주체였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 이 영장 그 검토 단계에서 이 부분 관련 법리 판단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수사권 관련 법적인 논란이 종식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체포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이고 그 정당한 사유 중에는 결국에는 수사 주체가 그 수사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법률적인 다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내란 혐의나 직권남용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그 두 가지가 이제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어떤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조금 본 것으로 지금 현재 이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는데 그러면 여기선 쟁점이 어떤 겁니까? 예, 이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집행을 통해서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 효력정지를 일단 해달라는 가처분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 제기를 위해서는 본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안에 대해서 권한 쟁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권한 쟁의가 어떤 것이냐면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행위 자체가 이 대통령의 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통치권자로서의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한 이 부분에 제재를 한 것이다, 이 침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한을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기관 간의 이 그 침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제 다툴 때 권한 쟁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중앙지법이 아니라 왜 서부지법에 청구했냐 이 부분. 그 부분보다는 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행위 자체가 이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이 권한 행사인데 이것을 이 체포영장을 통해서 수사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한을 이제 침해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이제 제기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효력이 이제 발생을 하고 나면 결국에는 이 부분 돌이킬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볼 것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해달라라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인용 아니면 기각 결정이 나올 텐데 나오는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이라도 이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속하게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은 7일 동안 이제 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월 6일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1월 6일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체포영장의 효력이 정지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집행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6일이 지나고 나서는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점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세요? 헌재에서 일단 법조의 좀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도 이 심판에 대한 것을 근거하기 때문에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에 지금 현재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에서 조금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느냐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그 왜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 이 부분 불법이다라면서 문제를 삼았잖아요. 근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공수처법에 보면 이제 26조와 31조에 그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어떤 것이 있냐면 공수처에서 이 공소를 제기할 때는 서울중앙지법원에 이제 한다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 그 뭐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뭐 범죄지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뭐 피해자의 주거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 또 한 가지가 이 공수처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이제 이첩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첩하는 경우에 서울중앙지검의 이 대응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제 이첩돼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분 뭐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 서울 서부지법에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뭐 피해자의 주거지 관할을 통해서 뭐 주거지 관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공수처법에 이게 말씀드렸던 그 규정 자체가 영장 청구에 대한 규정은 아니거든요. 이 공소를 제기할 때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영장 청구는 이 관할 법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다 보니까 이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올 겁니다. 예.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아침에 뭐 도어 스태핑도 했습니다만 날짜를 밝히지 않고 기한 내, 그러니까 1월 6일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체포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영장 발부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조율을 통해서 자진 출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진 출석을 조율 없이 출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실제 조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출석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언제 나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사기관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사라는 것이 질문을 다 정해놓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으면서 그것이 맞는지 신빙성을 따지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만약에라도 이 조율 없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이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진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이 그 체포영장 발부하면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수색영장으로는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까? 이 수색영장이라는 것이 이제 뭐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색하는 그런 것에 필요한 영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을 체포하는 그것에 대한 영장인 것이고,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사전,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번 수색영장을 미리 발급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조금 급박한 사정이 있었을 때에는 체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부분 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색영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 부분 영장에 한 그 체포영장을 받을 때 그때 수색영장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하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영장까지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색을 할 대상은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지금 안가에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 관저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는 곳을 찾고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색 과정을 위해서 영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색영장도 체포영장이랑 마찬가지로 기한이 다음 주 6일까지인 겁니까? 수색영장도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 기한이 지금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6일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관심은 또 경호처로 쏠릴 것 같은데,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관건이거든요. 대통령 경호처 역시 이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어요. 대통령 측은 지금 불법이다, 영장은 무효라면서 반발을 하는 상황인데, 경호처의 그 경호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그 쟁점이 되는 이유가